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꼼꼼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5가지 이슈 바로 띄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대표님께서 경민이 하고 불러주셨던 경기 민감주입니다. 자, 오늘 경기 민감주가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하지만 그동안 안 갔던 섹터기도 해서 네.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경민이의 시기가 온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벌써 와서 안방에 누워 있는데요. 아, 이제 누워서 이제 자리를 깔고 더 네. 갈 상태가 딱 됐다. 네, 이제 와서 TV 다 보고 게임하고 이제 야식 먹고 가겠죠. 네. 갈 때는 아직 멀었고 그러면 우리는 기대감을 한껏 더 높여도 되는 구간은 맞습니까? 여전히 모멘텀 아직 뭐 본격적으로 리오프닝도 시작가 안 됐는데요. 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여전히 지금은 당장은 시장이 이제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낙폭화됐던 성장주 개념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죠.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올라오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또 경기 민감주 하게 되면 또 넓게 보면은 오늘 자동차, 네. 뭐 반도체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근데 자동차는 네. 경민이가 자리에 눕지 계속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가 오늘 좀 반짝하고 있어서요. 조금 다르게 봐도 될지요? 그렇죠. 좀 불편한 그렇죠. 쪽이었었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 뭐 제조업 쪽의 변화, 특히 조선주가 강하다가 오늘은 좀 쉽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철강주가 또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강하고요. 오늘은 또 건설주의 날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변화를 봤을 때 아마 이쪽 안에서도 섹터가 계속 변화가 되면서 돌아간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중심적인 테마다라고 테마보다는 중심적인 흐름이다. 네,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은 다들 이제 2월 달에 가장 쇼킹했던 사건, 뭐 어떤 지역적 리스크와 관련된 쪽에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가려진 나머지를 또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쪽이 리오프닝이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포트에 관련된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 섹터에 속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은 접근이 괜찮은 지금 자리인가요? 네, 계속 그쪽은 편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아마 이런 쪽 섹터를 매매할 때 보게 되면 오늘 이쪽이 쭉 올라가니까 거기 따라갔다가 고점 잡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실고 다른 종목들이 갈 때 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좀 덜 움직인 종목들 쪽으로 대응하시든가 아니면 골고루 사놓으시면 되죠. 돈이 한정적이라서 다들 뭐든 다 사놓고 그래 이 순환매를 즐기면서 모두 다 사고 싶지만 네. 자금의 여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렇게 다 뭐 200종목을 사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들 한 4-5개, 네. 한 4-5개라도 섹터당 중요 종목들 하나씩 사놓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순환매 나올 때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좀 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은 게 국내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네. 대형주가 갈 모멘텀 중에 하나로 MSCI 지수에서 러시아가 퇴출당했다라는 이슈, 뭐 이에 따른 기대감도 살짝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수혜도 살짝 기대도 될까요? 그건 뭐 가봐야 알겠죠. 지금 러시아 네. 시장 열리지도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날짜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팔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자금이 유입될지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열린다. 네. 제대로 팔 수 있을까요? 뭐 거의 시작하자마자 또 변동성도 엄청 크고 그런 상황들일 텐데 제외했다고 해서 이제 바로 이때부터 바로 자금 빠져나와서 한국 시장을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거기다가 또 러시아 입장 쪽에서는 만약에 개장을 하고도 외국인들이 또 자금 유출할 수 있게 또 충분히 봐줄까요? 뭐 이런 내용들도 거기까지 나오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군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제값도 못 받을 것 같고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던 러시아 지수가 뭐 1000포인트대의 흐름에서의 MSCI 관련된 자금 관련된 동향과 만약에 한 600대에서는 또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인데 네. 그나마 눈여겨볼 수 있을 게 러시아 증시에서 RTS인가요? 어떤? 러시아 증시를 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자는 묻지 마시고요. 네, 러시아 증시에서 가장 금 시가총액을 높이 차지했던 쪽이 어디였느냐라고 보게 되면 정유 에너지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쪽을 줄이고 만약에 또 신흥시장 쪽에서 같은 업종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쪽이겠죠. 에너지 정유 쪽. 네. 좀 더 기대감이 높은데 수급 이슈는 일회성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정유주의 어떤 모멘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경기 민감주 세부적으로도 찾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 쪽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고 우리 증시도 이 흐름 따라서 반도체주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리고 연속성을 기대해도 되는 그 시기가 온 건지 반도체주 점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지금 시점에서 또 한때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수출 못하고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맞아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업종이 하나가 네. 반도체였어요. 네, 제일 큰 게 자동차였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또 나오는 분석 보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별 영향 없다.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게 또 특수가스라든가 이런 쪽이 쇼티지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가수요가 발생하겠죠. 메모리 반도체 필요한데 지금 못 사면 지금이라도 사서 쟁여두자. 그런 사재기. 네네. 네, 이런 쪽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또 가격은 반응을 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업황 사이클을 좀 당길 수 있는 쪽도 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또 글로벌 각국들도 웬만하면 반도체 공장 하나 갖고 싶어서 난리죠.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만이나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참 미소를 쓱 짓고 있는 그래서 참 산업 잘 키웠다 이런 입장 쪽인데 그럼 결국에는 관련돼서 물론 이제 저희 입장 쪽에서는 비메모리가 커지는 시장 쪽에서 부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여전히 뜨거운 핵심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사이클과 함께 계속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종목 쪽에서 눈길이 가는 게 실적 잘 발표했던 중소형주도 눈길이 갑니다. 그중에 하나가 STI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실적 작년에 4분기는 약간 흔들렸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특히 중앙 어떤 화학 공급 시스템 쪽이죠. 네. 이쪽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반도체나 아니면 좀 더 강화된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메커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에서 자일링스라고 하는 네. 회사의 대표적인 유통사입니다. 근데 이쪽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반도체이다 보니까 이거를 판매할 때는 기술 교육이나 뭐 AS까지 같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훨씬 더 그냥 유통사보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탄력도 측면에서는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투자한 전략이 가장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일까요? 네, 아마 그래도 중요한 게 펀더멘탈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하는 회사인지 보고 거기다가 실적 흐름들 괜찮다라고 네. 하게 되면 올해도 여전한 성장성을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액션에 취해야죠. 그러면 결국엔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제2의 주선 엔지니어링을 기대하면서 주섬 예. 모아보자. 네. 주섬 모아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반도체주 체크해봤고요. 조선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꺾인 겁니까? 아니면 쉬어가는 겁니까? 오늘 성격을 조금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전 대비로 많이 올라온 쪽도 있고 계속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종목군이 있어서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쭉 움직이다가 하루 쉬면은 뭐 꺾인 것인가 뭐 이런 얘기 또 막 요즘은 대표님 하루하루 한 번 출렁거리면 네. 여기가 끝일 수 있어서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질문을 자주 저희들 드리게 되더라고요. 네, 불안하죠, 솔직히. 맞아요. 네, 네. 시장도 또 이게 전쟁도 끝난 것 같지도 않은데 종목들 시장도 막 올라오게 되면 이 자체도 좀 불안하죠. 그렇죠. 네. 상승을 즐기고 싶은데 계속 불안한. 즐기는 건 봄 날씨나 즐겨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즐기게 해주세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주가 차익 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또 최근에 나왔던 어떤 지금 같은 유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패권을 두고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경쟁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았다가 차익 매물 정도, 특히 정고점 때 앞두고 있다 보니까 차익 매물 정도인데 네. 그렇다고 그 사이에 뭐 펀더멘탈 바뀐 게 있나요? 그렇진 않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수주 계속 오늘도 보니까 한국조선해양 수주했고 네. 게다가 나오고 있는 신조선까지 쭉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강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이제 문제인데 비용 같은 경우도 신조산가 지수가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고민이 필요했겠지만 충분히 반영한 시점이다라고 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차익 매물 관점 쪽에서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 그래도 기자재 쪽은 계속 관심을 갖자라는 네. 쪽에서 말씀드렸던 뭐 화인베스트리라든가 또 지금 삼강 M&T 같은 경우는 풍력과 같이 연결되는 쪽이죠. 네. 이런 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며칠 더 이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좀 바닥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전반적으로는 좋을까요, 대표님? 네, 보통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닥은 아무도 모르죠. 네, 단기 눌림목 마무리 시점 정도라고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책정하는 게 단기 이동 평균선 정도겠죠. 네. 직전 전의 고점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력을 보이는지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큰 부담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주의보가 올린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소식이 나오면서 인물주가 반짝이다가 많이 식었습니다. 정책을 저희가 인물주보다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에 따른 모멘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긴 호흡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섹터를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정치 테마주인데 네. 안정적인 정책주가 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네, 아침부터 보니까 두 분이 손잡고 오시더라고요. 아주 환하게. 네, 브로맨스. 아, 브로맨스? 네, 그래서 뭐 보기는 뭐 좋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 이어졌던 인물 테마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임박하면서 항상 인물주는 네. 항상 급락하는 게 이제까지의 패턴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잘하면 오늘이 고점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아하. 때문에 너무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제 이벤트 끝나는 마당에 갖고 계시면 안 되겠죠. 일단 펀드멘탈 안 되는 종목들인데 인물 테마로 움직였다. 과감히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정리 자리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공통적으로 이어졌던 뭐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이어졌던 쪽이 대선과 관련된 쪽에 주택 공급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는 기대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도 더 플러스 알파 해외 건설이 관건이죠. 아, 그러면은 국내 정책, 그러니까 뭐 재건축에 대한 시그널을 기대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어떠한 수주를 가져오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국내는 한정돼 있고요. 네. 아마 원자재 가격 올라간 것 치면 분양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가장 큰 부담을 받게 되는 섹터 역시 건설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전에는 한다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입장 쪽에선 부담이 살짝 되겠죠. 많이 되죠. 네,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그쪽보다는 뭐 그거는 또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히려 해외 건설은 지금같이 만약에 산유국 쪽에서 돈 많이 벌고 있겠죠. 유가가 저렇게 급등하다 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재정이 확충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시대에 우리도 뭔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떤 경기를 좀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플랜트나 또 관련된 화공 산업들에 대한 변화들도 기대를 하게 되면 국내 강점 있는 회사들 챙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대표적으로 DLENC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쪽은 혹시나 이란이 열리게 되면 사무소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래서 이란이 열렸을 때 이란이 핵 합의로 인해서 네. 이제 열리게 되면은 수혜를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에폭시 수준입니다. 이쪽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페인트다. 네. 또 그 페인트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전 소재인데 그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조선이나 건설 쪽이죠. 그러면은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당연히 지금 주가가 저평가이기 때문에 눈길이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화학이 붙어 있긴 하지만 정유주에 따른 뭐 피해주로는 볼 수 없는 게 국도화학인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보고 싶어서 정유주를 꼽아봤습니다. 대표님 사실은 뭐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사실은 모두 몰랐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원유의 가치가 오르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네. 상황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유주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유자분들은요? 네, 앞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근데 정유주를 매매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좀 무거운 종목인데 네. 그래도 지금 시장 흐름에 맞춰서 한번 사볼까라고 해서 대응하시는 분들 같고요. 근데 지금 짧게는 어제 나왔던 고가 영역대, 그러니까 즉 패턴이 그렇죠. 그 정도쯤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되면 여전히 확장세로 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특히
유가 때문에 또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지금 정유주의 한계는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예, 그리고 거기다가 정제 마진이 꾸준하게 강세로 갈 것이냐. 이 두 개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유가의 흔들림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꾸준하게 올해는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쪽에서 정제 마진의 변화 같이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지금 보유 중이시라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끌고 오래 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까요? 아마 근데 유가가 흔들리게 되면 또 주가도 흔들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의 수혜를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아마 지금 그때 변동성을 얼만큼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의 견딜 만한 변동성을 갖고 있는 비중들이 제일 좋겠죠. 네. 그건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 마진이 꾸준하게 안정권으로 들어온다. 특히 지금 같은 10달러대 이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적의 변화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유주에 대한 체크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이네요. 어느 종목을 원픽으로 제시해 주실까요? 그냥 좀 특이하지만 네. 화학이지만 화학 같지 않은 화학 같은 너. 아, 화학이지만 화학이 아닌 너, 네. 화학인데. 네. 네. 그래서 국도화학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이 회사의 강점은 풍력 쪽도 연결이 됩니다. 아, 풍력의 이 회사도요? 네, 블레이드라고 있죠. 네네. 이게- 그 다 칼날. 예, 예. 칼날이면 그 큰일 나고요. 칼날. 네, 바람개비 정도. 네, 바람개비. 예, 거기에 또 들어가는 대표적인 소재가 에폭시 수지죠. 예, 그런 쪽에서 매출 비중이 한 10% 20% 정도까지는 계속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신재생 쪽으로도 다리만 걸치면 다 뭐 여기저기 다 되네요. 오. 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다라고 네. 보시면서 자산 대비 실적 대비 모두 다 싸다라고 한 점 보시면서 아마 56,500원, 57,000원대 밑에 정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대, 손절가는 5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시간 함께 끌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